저는 이제 공황장애 처음 걸렸을 때 1년 정도는 정말 병명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희귀병에 걸린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병명이라도 알았으면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황장애 약물치료 10년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황장애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약 10년째 되는 해에 약물치료와 상관없이 자연치유법으로 한 달 만에 완벽하게 완치가 됐고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황장애 발병을 했을 때만 해도 공황장애라는 것을 일반인들은 절대 이제 알 수가 없었고, 병원에서도 여러 병원을 걸쳐서 이제 다녔지만은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정말 받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나 혼자만의 특별한 어떤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지 않나. 이제 나는 내 병명을 정말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깊은 고민도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나 쉽게 본인이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공황장애인 것 같다, 불안장애인 것 같다, 뭐 우울증 아니냐, 뭐 강박장애 아니냐,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병원보다 오히려 진단을 더 잘해주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물 치료를 받을 때만 해도 정말 공황장애가 뭔지, 불안장애가 뭔지, 불면증이 뭐 있는지도 몰랐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저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으로 정말 10년을 정말 어떤 큰 틀에 갇혀서 그 안에서 정말 약물 치료와 함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저같이 어느 때가 되면, 어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공황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저처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공황장애 처음 걸렸을 때 1년 정도는 정말 병명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희귀병에 걸린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병명이라도 알았으면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공황장애가 발병하고 난 뒤 1년 후에 어느 개인 병원에서 공황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약물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약물을 이렇게 먹어보니까 내가 왜 1년 동안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신기하게도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공황장애에 걸리기 이전에 건강한 생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이 공황장애 약을 일정 기간 동안만 먹으면 완벽하게 낫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계속해서 약을 타다 먹는데 한 서너 달 먹으니까 그 서너 달 동안에 공황장애가 한 번도 발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불안증도 없고 또 불면증도 없고 혈압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공황장애가 다 나았다 싶어 가지고 어느 날 약 타러 가는 날 그 의사분에게 내가 공황장애가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약을 끊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의사분이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니 이 약을 끊으면 재발할 건데요. 나는 정말 내가 이 의사분으로부터 내가 이야기를 잘못 전해 듣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달 동안에 공황장애 발작이 한 번도 없었고, 나는 정말 이전에 그런 삶을 신나는 삶을 이제 연속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약을 끊으면 이제 공황장애 걸리기 전으로 약물 먹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한 번도 불안하지 않고 공황 발작 없이 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는 이제 약을 끊을 요량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혀 다른 내가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이 약을 끊으면 다시 공황장애가 발병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는 아무 증상이 없고 병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이 약은 끊으면 다시 재발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막 충격이 컸습니다. 그럼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도대체 무슨 약이냐, 이 약을 먹으니까 재발이 없고 증상이 없고 나는 이전에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한다니, 정말 여러분들께서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 공황장애가 당신이 먹고 있는 이 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나는 정말 큰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약이 내 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정상을 없애주었던 그 약인 것을 비로소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그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혈압약을 먹지 않습니까? 대부분 혈압약을 먹은 사람들이 뭐 2년 3년 정도 혈압약을 먹다가 혈압약을 끊었다, 혈압약을 안 먹는다, 혈압이 이제 정상 혈압이 돼가고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혈압이 높아가지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뭐 1년 먹었던 6개월 먹었던 3년 먹었던 먹다가 혈압약을 끊으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다시 그 혈압이 상승해 가지고 혈압약을 안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혈압약의 특징이 뭐냐면 혈압을 낮게 하고 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완치하는 근본적인 치료약이 아니라 그 혈압약은 정상을 완화해 주는 그 숫자를 맞춰주는 그런 약이었기 때문에 완치약이 아니라 정상을 없애주는 정상요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혈압약을 먹었는데 이 혈압약이 내 혈압을 완치시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단 말입니다. 요즘에 나는 이제 그런 원리를 그때 몰랐으니까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이 내 공황증,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을 치료시켜 준다. 그럼 내가 서너 달 먹었으니까 치료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약에 대한 성분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치료약이 아니고 그동안에 정상을 완화시켜주고 정상을 없애주는 약이었지 완치되는 약이 아니었구나. 이제 그날 이제 비로소 알게 되면서 나는 좌절했고 실망을 하면서 어거지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했는데 이 치료약이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또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치료약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나와 같은 이런 병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약회사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몇 년만 이 정상을 완화하는 약을 먹으면 얼마 안 가서 완치되는 약이 개발되겠다. 그럼 그때까지만 내가 약에 먹는 양은 자꾸 늘어나지만 그때까지만 내가 버티자. 그러면 이 치료약이 나와가지고 나는 그 치료약을 먹고 이 공황증과 불안증과 우울증과 불면증을 싹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버텨져도 주변에 이제 공황장애 환자들이 TV를 통해서 한 번씩 이제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마다 나는 그런 뉴스를 이제 자세히 들었는데 치료약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몇 년 전에 내가 발병했던 그 약을 계속해서 똑같이 처방하고 있고 새로운 약이 만들어지지 이제 않는단 말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나는 이 약이 현대의학의 약물 치료가 완치되는 약이 아니라 정상을 완화시켜주고 정상을 억제해주는 이런 정상요법을 추구하고 있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가 먹었던 그때 약이 지금도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약간의 시간이 흘러도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도 공황증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안내하고 있는 이 자연요법들을 같이 병행해 보시고 같이 더불어서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공황증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황증이 완치되고 난 뒤에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 완치가 됐는지, 왜 이런 자연요법과 더불어 했을 때 정말 재발이 없었는지를 저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 자연요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자연요법을 안내해주고 완치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분이 지금 현재 광주 하나통합의원의 의사로 계시는 전홍윤 박사님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전홍윤 박사님께도 다시 한번 이제 감사하다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홍윤 박사님이 그 이후에 몇 번 전화도 오시고 저도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전홍윤 박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공황증이나 불안증이나 우울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이런 신경정신과적인 질환들은 신경의 마찰, 신경의
다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가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러스 플러스가 만나면 서로 밀어내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이런 충돌에 의해서 내가 불안을 야기시키고 공황 발작을 하게 하고 불면을 야기시키고 또 우울을 야기시키는데, 이런 같은 것끼리 만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우리 몸을 리셋시키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선순환하면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공황이나 불안이나 불면이나 우울을 느끼지 않는데 이런 같은 것끼리 부딪히면서 정상이 아닌 정상을 느끼는 거니까 우리 몸을 리셋시키고 식습관을 바꾸고 우리 마음의 환경들을 바꿔준다면 이런 부딪힘이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연요법 체크리스트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이런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이런 요법들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요법과 더불어서 여러분 약물 치료를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공황이나 불안증에서 벗어나서 정말 재발 없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춥습니다. 어제도 날씨가 추웠는데 이번 주는 추위가 막 이렇게 심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공황증이나 불안증에 노출되신 분들께서도 올겨울을 잘 넘기시고 또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것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